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 새만금 잼버리가 이제 또 전북에서 열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더 진하게 덧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 조사가 들어가고 국정감사가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새누리당 시대 마지막 대표를 했던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18대, 19대, 20대 세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했고 이분의 지역구가 곡성하고 순천입니다. 지역 주의 타파에 어떻게 보면은 기수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참 마지막으로 또 지방선거에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 나가가지고 전남 도지사로 나갔었죠. 이분 정도의 이력이고 이분 정도의 능력이면은 본인이 또 그 당선되기 쉬운데 찾아가서 충분하게 국회의원도 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고집스럽게도 지역구를 고집하고 이번에는 전남 도지사에 도전했던 거죠.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끔씩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정치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할 때는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저렇게 전라도를 사랑하고 강주를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통합을 염원하는 사람, 진정한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표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 뭐 나이는 저하고 동갑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다. 저런 분들이 정치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걱정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제 전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보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정현 전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대표 이분을 한번 이쪽으로 모셔봤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보수석 비서관도 하시고 새누리당 대표도 했었죠.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관련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그 일로 고초를 겪으셨는데 여하튼 그때 새누리당이라는 당의 대표를 했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어온 정치적인 이력은 정말로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고향인 전라도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끝끝내 그 어려운 길을 거기서 그리고 또 지지를 받았죠. 그만큼 그분이 그 전라도랑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물론 18대에는 비례대표였습니다. 보니까 19대 20대 곡성 순천 거기에서 두 번 당선이 됐죠. 그러나 이분의 그 정치 철학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꼭 필요한 통합의 정신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강주가
빛고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화적으로도 예전에 또 강주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뭐 진도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들이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런 고장인데 참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꼭 별개의 지역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남도지사로 나갔을 때 거기서 출마해가지고 18.8%를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전라도 외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전라도는 무조건 그냥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거기에서도 20% 가까이 5분의 1 정도가 우리 이정희 대표를 지지했다는 거. 그러면서 지역구인 곡성에서는 40.9%, 순천에서는 31.98%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도 인물을 보면서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별개의 지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문화가 그 우리나라의 그 남도 문화는 정말로 좀 진하지 않습니까? 또 음식, 그 남해안의 아름다운 그 풍경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사랑하고 진정으로 통합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한번 그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은 69년생이네요. 강주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고시에 응시해서 패스를 하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을 하고 있죠.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청문회 때 제가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제 대략 이분이 뭐 국민 청백리로 알려져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의 그 골프가 우리 그 태국 낭자들이 뭐 밖에 나가서 워낙 잘하시니까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요즘 뭐 어떤 그 부의 뭐 상징처럼 엔간한 분들은 다 골프를 하고 제 주변에서도 참 생각지도 않는데 그 뭐 요즘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이 어울려서 골프장에 가고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아직은 뭐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문회 때 골프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객관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온코스죠. 서울대를 나오고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생활하신 분인데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대검 기획조정부장 당시에 비기관장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간용차 지급을 없앴습니다. 기관장을 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한테는 아마 지급을 했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인문계를 나오고 대입 정시 정형을 통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증여받은 주택 외에는 주택 매매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다주택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이 왜 당신은 통화내역이 보통 주말하고 야간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재직 시 퇴근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었고 그 다음에 걸어서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통화한 기록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들처럼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결백에 가까운 그런 청백리상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라도에.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전라도 모두를 뭐 요즘 어떤 방송도 보면은 전라도 따로 뭐 별개의 나라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나 우리 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사에 출마했을 때 자기 지역구에서는 40% 가까이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체에서 18.81% 지지를 얻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가 전라도 정치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전라도 정치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정치를 전라도 정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지금 현 대표 민주당, 두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전라도 정치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전라도 민주당 외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도 전라도 사람들이 볼 때 다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당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전부 다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일부 참 존중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이걸 갖다가 무조건 전라도 정치로 뭐라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정치인들 전부의 책임이다. 전라도 이제 또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뭐 요즘 보니까 명단 공개 이제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그때 5.18 때 거기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 정당 평가를 해서 그것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이 공개되고 공개된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고 관계없는 분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거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전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가슴 아픔을 달래줄 수가 있고 정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도의 광주 그리고 목포 아름다운 우리 전라남도가 아름다운 지역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정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협조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